네,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새해에도 여야 대치의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등 여야 쟁점, 그리고 올해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전 충남 통합특위 공동위원장이신 박정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 먼저 여야 쟁점 사안부터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추천권의 여야 이견이 이제 좁혀지고는 있는데 특검 대상의 신천지 포함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여야 입장 차이가 네. 이제 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해 첫 입법 전쟁이 특검법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8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할 것 같은데 민주당 방침, 통일교 특검에 대한 민주당 방침부터 들어볼까요? 그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하는 핵심은 특정 종교가 지금 정치에 개입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개입의 과정에서 돈 봉투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뭐 김건희 씨에게 뭐 저희 명품 저 이름도 모르는 그런 명품 뭐 물건들이 오고 네. 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통일교가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종교 분리 국가에서 종교 유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뿌리 뽑자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통일교만의 문제가 지금 아닌 걸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 집단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특히 경선 과정,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특검에서는 특정 종교의 문제를 같이 다뤄야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특정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같이 공동을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해운 기획예산처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이번 새해 전국의 내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통령도 이번 이 후보자 지명이 도전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파격 지명의 의미와 인사청문회 전망, 의원님 생각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용인술은 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그리고 실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실이요. 예. 네. 그래서 뭐 제가 이해운 전 의원님이랑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저 초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민주당 정부가 하려고 하는 재정 정책과 약간 반대되는 재정 정책 그간에 또 피력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때 저는 재정 정책은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경우는 적극 재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어떤 경우는 이제 건전 재정을 해야 되는 건데, 민주당은 적극 재정 부분에 훨씬 더 그 방점이 가 있는 거고, 지금 이해운 이제 후보자는 사실 건전 재정 쪽에 조금 더 방점을 두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양쪽의 정책이 잘 조화롭게 운영이 됐을 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이슈나 이런 것들을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고 또 하나는 과감한 탕평책 아닙니까? 예, 우리하고 전혀 다른 쪽에 계셨던 분을 우리가 이제 모시고 와서 일을 하겠다는 건데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오히려 굉장히 옹졸하다. 예, 후보 지명이 되자마자 탈당 제명을 시켰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이게 국회에서는 여야가 있지만 정부는 어떤 측면에서는 여야가 있기보다는 국민이 더 편안한 삶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된 것을 향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정책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의 최근 국민의힘에서
이혜원 후보를 이게 제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지금 이제 후보자 지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이혜원 후보가 극복을 하면 뭐 장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해서 일을 할 거고요. 본인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쉽지 않겠죠. 저는 이혜원 후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청문회 날짜를 아직 못 잡았는데 대략 좀 언제쯤 뭐 예상하시는 시기가 있어요? 1월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1월 안에.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내내 뭐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 이제 강대강 대치 전국이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협치 국회를 보고 싶다. 국민들의 목소리도 네. 반대급부로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른바 이제 하루 한 건 국회로 처리되지 못한 비쟁점 법안이 185건이나 네, 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주식시장은 화랑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민생은 외면을 어렵죠. 받고 있고 예. 더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그 정쟁의 민생이 밀리는 일은 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네요. 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쨌든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당의 책임보다는 야당의 책임이 저는 좀 더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가 민생 법안을 제대로 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초선이긴 하지만 네. 열심히 함께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좀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힘의 지금 태도는 사실은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민생 법안은 저희가 거의가 합의가 된 법안입니다. 지난 12월 9일 날 사실 필보가 시작됐는데 대표적으로 가맹사업거래 관련 법은 네. 사실은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필보에 나섰던 나경원 의원도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성하는 법을 필보를 한다는 것이 사실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나 그리고 2차 특검 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막기 위해서 민생 법안을 발목 잡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힘이 올해 이제 병원연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내란 세력과 좀 결별하면서 정말 야당으로서 국민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현안 살펴봤고요. 네. 의원님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화두는 단연 행정 통합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그 대전 충남 지역에 이어서 전남 광주도 통합을 시도 중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역 통합을 강조하면서 행정 통합의 화두를 던진 이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난 12월 18일 날 이제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하셨고요. 그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적인 거는 지금 이대로 수도권의 초과밀을 그냥 그대로 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계시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대개 300명의 국회의원들도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정통합, 이게 통합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충청권 메가시티, 뭐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다가 네. 잘 진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대전 충남의 경우는 저희가 행정 수도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지만 행정 수도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 수도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쓴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균형 성장, 지방의 성장을 통해서 전국과의 균형 성장을 하는 새로운 틀을
대전 충남에서 만들겠다는 것은 사실 대전 충남에서 보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지난해에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대전 충남 행정통합을 선언을 하고 추진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일정 부분 있어서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통합의 열기를 더 빨리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대전 충남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만약에 대전 충남 지역 통합이 성사가 된다면 인구가 360만 명이고 지역 내 총생산이 19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초광역자치단체가 탄생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기대 효과가 궁금한데요. 여당 측에서는 거의 뭐 서울 수준에 육박하는 뭐 자치 재정 분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지금과 비교해서는 어떤 점이 더 좋아지고 달라지는 건지 좀 비교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대전 충남의 통합은 지금 뭐 행정 통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전 충남 저희는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전 충남 통합의 핵심은 수도권에 대항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수도권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 초광역 경제권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 지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은 인재가 있죠. 연구단지도 있고 대전에 카이스트도 있고 그리고 대학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재, 기술, R&D가 있습니다. 충남 북부는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있고요. 충남 서부권은 철강, 화학 정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에너지가 있는 곳이고 에너지 산업이 있는 곳이고 충남 중부권은 백제문화라는 문화산업이 있는 곳이고요. 충남 또 남부는 대전하고 인접해서 국방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이 산업들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한 명이면 이 한 명의 지휘자를 통해서 산업 생태계 전체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 생태계 안에서 추가되는 여러 가지 산업체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특히 R&D 같은 경우는 이제 실증 그리고 산업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또 이제 지역구를 두시기 때문에 관심이 이제 지대하실 텐데요. 당연히. 사실 근데 이 문제가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 충남도지사에 의해서 논의가 먼저 시작이 됐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 법안도 현재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전 충남 통합특별법은 우리가 먼저 발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법안으로 추진하자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충돌하고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걸까요? 이미 법안이 발의된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보기에 그 법안은 사실은 좋은 거는 다 그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법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것이 실현되리라고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정치적 이슈를 던지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수용 가능한 최대치의 특례 플러스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할 법안에 분명히 담겨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려가 하나 있는 게 이제 초광역권으로 지역이 바뀌면 실제 기초 단위는 자치 그 주민 참여나 주민 자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활권 단위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후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혁신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는 그런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두 개의 법안이 올라가면 이제 더 나은 게 있으면 그 더 나은 것들을 해서 대안 토론을 통해서 가장 대전 충남 통합을 잘 이루어내고 그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 성장을 이뤄내는
최적의 법안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네, 이 시간 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달 안에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네.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게 되고 7월 1일에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킨다. 이게 그 여당 측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속도감이 있는 추진도 정말 좋겠지만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성급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네. 이제 뭐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논의를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요. 대체적으로는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속도는 빠르게 내되 속도를 낸다고 해서 의견 수렴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각 지역위원회별로 이 대전 충남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도 하고요. 그리고 대전의 경우는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7일 날 발대식을 합니다. 대전 충남 통합 발대식을 당 차원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 특위를 만들어서 뭐 서명 운동도 하고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또 주민들 함께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도 하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통합의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이 과정을 2월까지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법안 심사하는 마지막까지 가장 최적의 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좀 아쉬움은 사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작년에 이 통합에 대해서 선언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간의 여론 수렴이 너무 취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여론 수렴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지금 이 통합 얘기가 더 효율적으로 논의가 됐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것을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네.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선거에서 이긴다. 충청을 먹는 자가 선거에서 결국 이제 이긴다. 충청을 예. 이야기하는 네. 그 충청이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네. 올해는 이제 대전 충남 통합 이슈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이슈 때문에 더욱더 뜨거운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시당 위원장으로서 6월 지방선거 현재 준비 상황도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핵심은 시민들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의 후보들을 좋은 후보들을 잘 내는 거고요. 그 후보들을 잘 내기 위해서 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실력들을 고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사실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창궐하고 있는 내란 세력들을 심판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지역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생 경제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실력 있는 후보를 우리가 내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충남 통합을 통해서 글로벌 시티를 만드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세 번째 이번 선거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어쨌든 통합 시장도 네. 민주당 그리고 지금 기초는 다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기초의 상당 부분은 저희가 저희 이제 욕심은 한 70% 정도는 민주당 그 기초 단체장이 되는 거 그리고 광역과 기초 의회의 다수당을 네. 민주당이 차지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국가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 아젠다가 실제 실현되는 곳은 현장이고 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가 민주당 후보들이 된다면 훨씬 더 시너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압승을 목표로 네, 하고 있다. 압승입니다. 네. 네. 같이 필승과 압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작년에 그 현장 밀착형 입법 활동으로 그 한국 정책학회 정책 네. 대상을 수상을 하셨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뭔가 의정 활동 리스트가 아주 빼곡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앞으로 그 의정 활동 포부를 들어보고 싶고 또 지역구 현안과 앞으로의 그 목표를 마지막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치는
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제를 듣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들은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정치하면서 세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첫 번째가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균형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에는 균형 성장 부분에 방점을 맞춰서 대전 충남 통합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후보가 통합시장이 되게 하는 일들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선거 총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기후 위기, 그리고 또 제가 행안위원인데요. 행안위원회 이제 중수본이 행안위로 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랬을 때 그 일들을 잘 처리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이런 거를 이제 상반기에 해서 그 대응 활동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있거나 약자들을 돕는 그런 법안을 제정하는 활동들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지금 제가 내놓은 법안 중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법이 하나 있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작은 단위인 공동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고요. 또 하나는 행복증진법, 국민 총행복증진법. 대통령께서도 국민 행복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경제 부흥보다는 국민 행복에 조금 더 우리 정책에 방점을 두자라는 취지에서 이 법을 상반기에 꼭 통과시키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초선 의원이시라고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모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고 네. 쉽지 않은 그런 하나하나의 현안들이기 때문에 또 많은 에너지를 앞으로 쏟아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인상적이었던 건 꼼꼼하게 온화한 미소 속에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으로 자주 잘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현 의원을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